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에는 새벽부터 군산 8, 장수 2, 전주 0.3mm 등의 봄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오늘 저녁까지 10에서 40mm가량 오겠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14도에서 16도로 어제보다 6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새벽 한때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진 뒤 오후부터 차차 개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13도 안팎에 머물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쌀쌀하겠습니다. 주말인 모레 낮부터는 대체로 맑고 15도 안팎의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각종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과 지역 정치권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가스의 실질적 소유주 등 20가지에 이르는 비리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1년 만에 또다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전직 대통령을 보게 된 시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조사는 철저히 해서 그 법 잘못된 점이 발각이 되면은 박근혜 같이 구속시켜서 30년이나 40년이나 때릴 수 있는 그런 법적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두한 5번째 대통령입니다. 시민들은 이를 의식한 듯 더 이상 검찰 조사를 받는 대통령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바람도 내비쳤습니다. 이런 나쁜 별로 안 좋은 일로 조사를 받는 일이 이번으로 마지막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시시비비를 밝혀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는 위대한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께 일깨워준 최소한의 해명도 없는 정말 모렴치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검찰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잘못이나 범행에 대해서 낱낱이 의혹 없이 밝혀내야 된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논평을 통해 전직 대통령의 검찰 출두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라고 촉구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도심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낮에 아파트의 주차장을 개방토록 하는 조례가 7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개방한 곳은 한 곳도 없고 신청 건수도 한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주시 인우동에 있는 한 아파트의 주차장입니다. 이 아파트는 전주시가 주차장 관리 비용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12월 개방 신청을 했습니다. 서로 상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조례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신청해서 조례도 받아서 저희 아파트에도 도움이 되고 구도심에 70면 정도의 공용주차장을 만들려면 3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하면 이런 부담을 덜 수 있고 또 부근 상가의 매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주시의 그 부족한 주차장의 문제를 시민들이 함께 해결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이유로 반대하지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주차장을 개방한 아파트에 제공하는 혜택은 CCTV 설치, 주차시설 보수 등의 최대 1,000만 원이 전부입니다. 홍보도 부족해 지난 7년 동안 들어온 신청은 한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보를 하고 이해를 이끌어내야 될 공동주택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그래도 바람직하고 한정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공유경제도 도입되는 상황이지만 아파트의 주차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조례는 7년이 다 되도록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심사평가원이 최근 응급의료비 대불제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응급 환자들의 생명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4년 전 잠을 자다가
오한과 복통을 호소하던 58살 유모 씨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진료조차 받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병원 직원이 유 씨가 과거에 진료비 17,000원을 내지 않은 적이 있다며 접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17,000원을 덜 냈네요. 그걸로 주십시오. 그걸 줘야만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더라고. 가진 건 10,000원밖에 없는데 요거 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느닷없이 안 낸다고 하더라고. 법원은 지난달 이 직원에게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병원 측이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를 안내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진료비 입금이 오래 걸리고 준비 서류도 복잡해 안내를 꺼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많은 병원들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심사평가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나왔다는 이유로 병원의 대납 청구를 수시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심사 위탁 업무를 수행해라라는 지적들이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보는 거죠. 지난 2010년부터 보건복지부까지 나서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더니 한순간에 뒤바뀐 겁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자체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행정적인 절차도 되게 복잡하고 또 까다로운 게 있어서 병원들이 사실은 꺼리는 거거든요. 좀 제도적으로 보완될 점들이 상당히 많기는 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응급 환자들의 생명 보호를 위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커다란 변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부가 한국잼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군산 공장을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전라북도는 청와대를 찾아 한국잼 정상화 방안에 군산 공장 재가동을 포함시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청와대를 방문해 홍장표 경제수석 등을 만났습니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지역 경제가 황폐화되고 있다며 정상화를 위한 특별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송 지사가 직접 청와대를 찾은 건 한국GM 정상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는 한국GM의 국내 잔류 의지를 확실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GM을 계속 붙잡기 위해서는 요구를 일정 부분 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여 군산공장 폐쇄 등 구조조정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자동차 산업 전반 그리고 지역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합니다. 그만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군산공장 폐쇄로 전북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상화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만금 개발을 서둘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의 속도를 더욱 높여 지역 발전의 비전을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지역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을 되찾고 한국GM은 군산공장을 제외한 부평과 창원공장 일대를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이미 군산공장 폐쇄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한국GM에 이어 정부마저 군산공장에 등을 돌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탄소와 금융산업의 토대가 될 국가기관 신설 법안이 교육부 반대와 영남 지역 정치권 견제 때문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법안 처리가 시급하지만 GM 사태 속에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북은 국내 탄소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탄소산업진흥원은 정부의 탄소산업 정책을 총괄하면서 정부의 탄소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기관입니다. 하지만 전북과 탄소산업을 두고 경쟁하는 영남 지역 정치권의 견제에 지난달 국회에서 신설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민주주의를 내상하고 있거든요. 흥미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갈등을 어떻게 갈 것인지. 국민연금공단 기금본부와 함께 전주를 제3의 금융도시로 만들 기반인 연기금 전문대학원 신설법안은 교육부 반대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대통령 공약을 반대한다는 비판에도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탄소산업진흥원과 연기금 전문대학원은 GM 군산공장 폐쇄로 쑥대밭이 된 전북 경제의 작은 돌파구가 될 수 있어 서둘러 신설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전라북도와 정치권, 특히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하는데도 오히려 GM 사태에 묻혀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모양새입니다. 전국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소와 금융산업의 토대가 될 기관의 신설 법안 처리를 위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전라북도의 치열한 대응, 정치권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두고 각 당의 전략과 목표를 살펴보는 연속기획입니다. 이번 선거는 여당인 민주당에 맞서 한국당과 미래당, 평화당과 정의당 등 무려 4야당이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간판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한 평화당 이외에는 조직 구성도 후보 확보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당 가운데 선거 준비가 가장 빠른 곳은 민주평화당입니다. 아직 도지사 후보는 없지만 대부분 시군에서 한 명 이상씩 단체장 후보를 확보했습니다. 평화당은 지난 총선 이후 형성된 지역 내 양당 경쟁 구도가 전북의 정책과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됐다면서 단체장을 기준으로 최소한 절반 이상을 석권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도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적절하게 양당제로 입성시키는 그런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국민의당으로 한 지붕 아래 있었던 바른미래당은 갈 길이 멉니다. 도내 지역위원회 10군데 가운데 7곳은 아직 조직도 갖추지 못했고 군산과 남원 이외에는 단체장 후보자도 오리무중입니다. 미래당은 4월 초 도당 개편대회 등을 통해서 당의 지지율이 오르면 여당에 맞설 대안 세력으로 부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지역 정책들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저희 도민들께서 바른미래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7월 이후 도당 위원장조차 공석인 데다 최근 공천도 신청자가 없어 연정할 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권태용 도당 위원장을 도지사 후보로 확정한 정의당은 시장 군수 후보는 한두 군데밖에 없지만 시군 후에 진출 여건은 개선되었습니다. 3인 선거구가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선거에서도 이 정의당 후보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의회에 진출하는 모습들이 과거보다는 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 밖에 민중당도 익산과 순창에 도의원 후보자를 내고 얼굴을 알릴 예정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무주 농산물 가공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장수에서는 농업인 행복버스가 농민들에게 의료와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495제곱미터 규모의 49종의 기계 설비를 갖추고 주스와 잼, 분말 등을 생산하는 무주 농산물 가공센터가 준공됐습니다. 무주군은 사과와 오미자, 천마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생산이 늘어나 농민들의 소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가 무주군의 농업 경쟁력을 키우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키워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원 시민 150여 명이 고 김주열 열사의 고향인 남원시 금지면에서 58주기 추모제를 열고 민주화를 향한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김주열 열사는 1960년 3.15 부정선거 규탄대회에 참석한 뒤 실종 27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돼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저희 모든 주민들과 학생들이 김주열 열사의 뜻을 본받고 계승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촌의 농민들을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와 법률 서비스, 그리고 장수 사진 촬영과 문화 공연을 펼치는 농업인 행복버스가 장수군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농협전북본부는 올해 2천여 명의 농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대법원에서 친일 행위가 인정돼 서훈이 박탈된 인촌 김성수의 고창 생가와 동상이 현충시설에서 해제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고창을 관할하는 전북 서부보훈지청에 공문을 보내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이라고 표기된 안내문을 철거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그동안 이루어졌던 시설물 개보수 비용 지원도 중단할 예정입니다. 도내 여성단체들이 동료 교수와 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주대 박병도 교수를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투운동 여성단체 특별위원회는 해당 교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피해자의 입막음을 위한 시도로 보인다며 전주대는 박 교수를 파면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학내 전담기구를 구성하되 사건 처리 과정에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